오늘 본 강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것은 경부 초음파 핸즈온입니다. 경부 초음파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대부분 이제 크게 보실 수 있는 갑상선이 있을 거고요. 갑상선 질환인데 이 초음파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경부 임파선 질환들을 볼 때 갑상선 역할이 있습니다. 또 이비인후과 영역이 많이 되긴 하지만 침샘, 살리바리 그랜드 지지를 볼 때도 이 초음파 역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동맥 초음파, 심혈관계 질환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경동맥 초음파, 크게 한 4부분의 분야에서 초음파가 사용됩니다. 오늘은 이 분야를 다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갑상선과 경부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즈온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돼서 질병에 대한 것들은 자료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기본적인 아나토미 보셔야 되는 관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이제 초음파를 환자를 눕혀서 초음파를 먼저 보시면 지금 턱 부분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턱 머슬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옆이 서브링구얼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하이오드 본 있죠. 이게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 하이오드 본은 림프노드를 나를 때 연계가 되는 영역이라서 거기서 조금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빼쪽하게 산 모양으로 나 이게 사이로이드 카til리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뭉뚱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크리코이드 카til리지고요. 사이로이드 카til리지와 크리코이드 카til리지 사이가 우리 응급사항 때 그 튜브로 보고 되어 있죠. 이렇게 사용하고요. 크리코이드 카til리지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갑상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아까 전에 하이오이드 본 보여드렸죠. 하이오이드 본 그리고 크리코이드 카til리지를 기준으로 해서 경부 임파선의 구역이 나눠집니다. 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카로티드 아테리를 기준으로 해서 카로티드 안쪽이 메디칼 파트, 바깥쪽이 라테랄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하이오이드 본과 크리코이드 카til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임파선 2번 구역, 3번 구역, 라테랄이 2번, 3번, 4번 구역이 되고요. 그 다음 하이오이드 본 밑으로 해서 이 사이로이드가 있는 이 전체가 6번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위쪽이 1번 구역이고요. 그 다음 여기 SNCM 머슬을 뒤쪽으로 해서 5번 구역이 되겠고, 이 밑이 7번 될 건데, 이 정도 구역 정도만 아시면 이 림프노드는 임파선 질환이나 특히 사이로이드 캔서나 이럴 때 림프노드 인발브노드 볼 때 몇 번 구역이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셨던 데서 아까 전에 보시면 턱 쪽을 보시면 여기 턱 머슬이 있고 여기 양쪽에 서브링구얼 브랜드가 여기 밑에 보이죠. 그리고 옆에서 갑상선을 보다가 이게 갑상선을 보고 카로티드 아테를 따라서 턱 밑까지 쭉 올라오게 되면 여기 서브맨디블라 브랜드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서 귀 앞쪽으로 보면 파로티드 브랜드가 보입니다. 이게 3개 살리바리 브랜드가 되겠고요. 자, 경동맥은 사이로이드가 있으면 사이로이드 옆에 보이게 카로티드 아테리입니다. 밑에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부터 쭉 올라가게 되면 익스터널,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이렇게 제일 처음 아ortic 아치에서 인노미네이트 아테리에서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나오고 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양쪽으로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나눠진 것을 초음파로 볼 수 있습니다. 롱기튜디널하게 보면 여기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이렇게 오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그리고 브레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경부 초음파를 잡았을 때 쭉 훑어가 보시면 보이게 되는 구조물들입니다. 먼저 갑상선 분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은 보시면 자, 여기 형 베이스 있는 쪽에서 조금 내려가면 하이오이드 본이 보이고요. 여기가 하이오이드 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사이로이드 카til리지가 이렇게 산모양으로 보이고, 그 밑에 뭉뚱하게 보이는 크리코이드 카til리지가 보이고 난 다음
그 옆으로 그 밑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갑상선이 마치 나비 모양으로 기도 중심으로 해서 보이게 되고요. 이 왼쪽 편에는 기도 뒤쪽에 스파구스가 보이게 되고 앞쪽에 경동맥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엔티리어 랭거슬이 보이게 됩니다. 이 엔티리어 랭거슬은 왜 중요하냐면 갑상선에 노즐이 있거나 할 때 이 노즐이 하이포에코하냐 아니냐, 마크트 하이포에코하냐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커먼카로티드 앞쪽으로 해서 SCM 결술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고 라이트, 레프트 카로티드 아테리 보고 여기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됐고 그 다음 이쪽에 이쪽에 스파이너스 프로세스가 보겠습니다. 자, 그 사이로드 초음파는 일부 경우에 캔사가 의심될 경우에 보험급여가 됩니다. 이때 보험급여가 될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섹션이거든요. 제일 먼저 혀부, 중간에 혀부에 스캔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에 중간, 횡단면, 종단면 그 다음에 좌측에 횡단면, 정단면 그리고 갑상선 옆에 경부인파절, 좌측 경부인파절 그리고 요 밑에 쪽에 카로티드 아테리 아래쪽, 아래 위로 해서 중심 경부 구조를 통해서 총 8개의 사진이 필수 사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변변이 된다면 먼저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으시고 변변에 있는 변변의 횡스캔, 종스캔을 추가하셔서 거기에 변변에 2개 정도 더 하시면 10개 만약에 변변이 10개 있으면 거기에 횡스캔, 종스캔을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 갑상선 송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져 있고요. 롱기튜드하게 길이로는 4에서 6 지금 트랜스버스하게 면에서는 2에서 3cm 그 다음에 AP 다이어는 1.5cm고 그 다음에 에코는 아주 호모지니어스하죠.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과정들은 왜 중요하냐면 갑상선 질환을 볼 때는 갑상선 결절만 보는 게 아니라 디퓨즈 갑상선 디지즈 디퓨즈 사이라이티스, 그레이브 디지즈, 하시트모토 사이라이티스 볼 때 이런 정상적인 구조나 이 에코를 보고 질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가로로 한 1.5cm, 깊이로 한 1.3cm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환자마다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언제부터 정확하게 보이트냐, 커져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전반적인 크게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이 이스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이스무스의 두께 보면 한 4.8 정도 되죠. 우리가 보통은 한 2에서 3 정도 되지만 한 5를 넘으면 보이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여기는 보면 한 7.8이니까 이건 확실하게 사이볼 때 커졌다, 보이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좌우로 볼 때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카로티드 아테리가 갑상선의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거나 변연이 있죠. 근데 그레이브 디지나 이렇게 되면 갑상선이 하이퍼트로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옆을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러면 카로티드 아테리 어디 있죠? 갑상선 안으로 들어오죠. 이 정도 되면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거 정도 보이트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갑상선의 에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는 왜 중요하냐? 에코가 조직을 좀 반영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에코입니다. 갑상선 조직을 보면 이렇게 폴리클이 있어요. 정상적인 갑상선은 안쪽에 폴리클이 있고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이나 콜로이드들이 들어있죠. 이 콜로이드는 초음파가 들어가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게 보이게 되는데 이 갑상선 자체에 이 폴리클보다 셀들이 더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셀스 컴포넌트가 더 많아지게 되는 사이로이티스나 그레이브 디지가 되게 되면 셀들이 많아지면 셀들은 그대로 이 초음파가 투과하거든요. 그러면 끊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끊게 나타나면 이 사이로이드가 폴리클보다 셀 컴포넌트가 더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실제로 응용을 하면 어떠냐? 이게 정상 갑상선이죠.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호모지니어스하고 이렇게 밝게 보이는데 여기는 조금 호모지니어스하지도 않고 헤테로지니어스하기도 하고 하이포에코하게 보이죠. 그러면 요것만 봐도 이 갑상선 자체는 정상적인 폴리클보다는
셀 컴포넌트가 많네. 셀 컴포넌트가 많은 경우는 주로 사이로아이티스나 다른 그레이브나 뭐 이런 것들이 변변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초음파 성면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이 사이로이드의 조직 같은 소변입니다. 여기 보시면 폴리클이 있고 아까 보인 것처럼 이 폴리클들은 반사가 되기 때문에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 지금 이제 하시모토라는 이 크로닉 사이라이티스라든지 여기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색깔이 달라지겠죠. 우리 나중에 이 초음파를 보다가 사이로이드 노드를 볼 때 하이포에코익한 사이로이드 노드는 말리거넌스 리스크가 높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사이로이드 캔서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폴리클이 아니고 셀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포에코하게 보이죠. 만약 노들이 하이포에코하게 보이면 이거 콜로이드 성분이 많네? 그러면 이 말리거넌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레이브 디지즈의 이게 조직 소변이고요. 모양이 되게 커져 있죠. 보이트가 와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셀 컴포넌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시가 없기 때문에 콜로이드가 상당히 적죠. 그래서 보면 그 그레이브 C병, 그레이브 B병 같은 경우에는 사이로이드가 커져 있기도 하고 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로블레이션 되겠죠. 커져 있고 로블레이션 되기도 하지만 이 에코 텍스트를 보면 호모지니어스한 게 아니라 이게 좀 인호모지니어스하고 좀 하이퍼 에코익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에코하고 막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져 있고 이러면 이거 그레이브일 수 있겠네. 여기다가 이제 컬러를 대보면 블러드 서플라이가 많기 때문에 아주 벌겋게 나타나는 그런 것까지 보면 이 갑상선 초음파만으로도 이 병이 그레이브 디지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반대로 크로닉 림포시틱 사이로이드는 하시모토 사이로이드에서 볼게요. 여기 사진은 뭐냐면 여기 자갈돌이 있죠. 자갈돌처럼 보인다 해서 이렇게 연하는데 조직을 보시면 약간 이게 크로닉 사이로이티스도 염증이 있으면 조금 커집니다. 커진데 자글자글하죠. 이게 보시면 조직에 폴리클이 좋고 세포들이 막 빈트레이션 돼 있어서 하이포에코한 거와 하이포에코한 게 막 섞여져 있고 그게 작은 덩어리로 막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요런 덩어리로 보이면 어떻습니까? 마치 자갈돌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린의 이게 등가죽 모양에서 지라페 노들 또는 마이크로 노들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시모토 사이로아이티스 초음파를 보고 마이크로 노들이 되게 많아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볼 때 전체적으로 갑상선의 크기나 모양을 보고 병을 판단하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갑상선의 노들입니다. 갑상선 안에 결절이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 가장 많은 암 중에 하나인 이 갑상선 암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럼 이거를 갑상선에 혹 있으면 이걸 어떻게 병할 거냐 하는 건데요. 이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갑상선 초음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KGL 코리안 사이로이드 이미징 리포팅 데이터 시트에서 KT라스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갑상선에 결절이 보였을 때 초음파상으로 어떻게 병변을 판단하고 위험성을 어떻게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요. 먼저 크게 요 한 장으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기 결절이 있을 때 초음파를 보고 갑상선 결절을 평가합니다. 아주 하이 서피션스, 요거를 K-라이단을 포락하고요. 인터미디에이트, 로우 서스페이스, 비나인, 그 다음에 갑상선 노들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서 이 하이 리스크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암의 확률이 높아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이 서피션인지 서브서피션인지 뭘 보고 판단을 하느냐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갑상선을 초음파해서 결절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솔리드하냐, 시스틱하냐 먼저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솔리드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조직 소변처럼 하이포이크하다면 이거는 조금 의심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게 암을 시사하는 조직 소변들, 그 초음파 소변이 있습니다. 밑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나 럼페럴 모양이 삐쭉한 거나 또는 삐쭉삐쭉하게 일레길한 모양이면 암을 의심하기 때문에 아주 의심이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의심은 없는데 하이포하고 솔리드하면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셔스하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각 총 결절이 있으면 결절을 보고 첫 번째 이게 솔리드하냐 솔리드하지 않냐, 두 번째 이게 하이포에코하냐 아이소에코하냐, 세 번째 이게 모양이 레귤러하냐 안 레귤러하냐, 다섯 번째 모양이 길쭉하냐 패러렐하냐, 그다음 말리그넌시를 시사하는 소견들이 있는가를 보시고 이렇게 위험도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 제가 조금 자세히 보이는 거고요. 솔리드, 프리도미트 솔리드, 프리도미트 스틱 어떻게 판단하냐. 초음파를 보고 솔리드는 시스틱한 컴포넌트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솔리드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한 90% 80% 솔리드하면 프리도미트 솔리드, 그 다음에 50% 밑에는 시스틱, 그 다음 스틱 있고요. 이렇게 구분하고 여기 스펀지 보면 뭐냐면 마이크로 시스템 체인지가 솔리드한 컴포넌트의 50% 이상이 되면 스펀지 폼이라고 하는데 이 스펀지 폼은 비나인의 하나의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에코지네시티는 보시면 엔티리어 네임버스를 아까 전에 기준으로 해서 요것보다 더 하이퍼에코이하면 마크드 하이퍼에코이하다고 보고요. 주위 조직보다 갑상선의 정상 주위보다 하이퍼에코이하면 마일드 하이퍼에코이고 주위 정상 갑상 조직보다 비슷하면 아이소에코, 이거보다 더 밝으면 하이퍼에코이